안녕하세요. 멜령이에요. 제가 이 베이트 피네스에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녹화네요. 첫 번째 녹화는 말한 게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 녹화는 녹음이 안 됐어요. 세 번째 녹화예요. 자, 일단은 베이트 피네스를 제가 이제 시작한 계기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베스를 하시던 분들에게는 피식 웃는 그 정도. 그냥 이거 만약에 보시게 되는 분하고 베스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사실 바다에서 막 바다만 다니고 볼락 정갱이 잡는 거 좋아하고 그냥 딱 그 정도인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은 사실 저랑 그렇게 다른 상황은 아니에요. 저도 베이트 피네스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베이트 피네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스피닝으로 이제 낚시를 계속 하는데 이제 볼락 낚시가 너무 재밌잖아요, 겨울에. 근데 제주도에서 제가 주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볼락이 많이 쳐박거든요. 쳐박아가지고 좀 큰 볼락들 많이 뜯기고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드를 이제 UL 대, L 대 막 바꿔 쓰면서 하다가 보니까 비거리도 마음에 안 들고 로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가지고 막 로드를 뭘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사바토가 좀 뜨거웠고 엔드 게임으로 가니까 이제 엔드 가장 끝판왕으로 그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다가도 이제 이 피시맨 로드라는 이 회사의 로드도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엄청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 피시맨 로드를 쓰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져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제 피시맨 로드에 관련된 이제 영상이에요. 여기서 홍보한 영상인데 이제 이 콘캐스트 BFS 이제 베이트 피네스 시스템 이 릴을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참 머릿속에 꽂혔는데 상황은 이래요. 이제 시장이 이제 사실 낚시 시장이 되게 많이 커졌고 세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릴의 종류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범용성이 되게 크게 운영이 됐어요, 릴들이. 그러면은 피네스 쪽으로도 릴이 나왔어도 이렇게 피네스 계열에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릴들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피네스 하시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절에 지금의 피네스는 이제 정말 세분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배서들을 위한 피네스가 아니라 정말 바다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피네스 릴을 이미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해수 전용으로 해가지고 월화미인에서도 피네스 릴이 나왔고, 월화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볼락만 잡아라 해가지고 나온 릴이에요. 그런 베이트 릴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쪽 베이트 피네스 릴이 보면 얘네들이 설명을 보면은 릴에 대한 설명을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예전에 이제 좀 지금 이 세분화되기 이전에 피네스 릴들 보면은 그냥 피네스라고 뭉덩그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몇 그램이 최적화됐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 근데 베스 하시는 분들은 알죠. 이게 몇 그램으로 해가지고 노싱코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근데 정확하게 1g 0.5g 이런 것까지는 그 사람들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냥 피네스로 운영이 된다, 그 정도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다에서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이 베이트 피네스 피싱을 바다에서 하려면은 그 릴들을 가지고 와서 튜닝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1g이 캐스팅이 되게끔 베어링을 되게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스프를 가볍게 해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최소화해가지고 1g을 캐스팅을 했을 때 캐스팅이 되게끔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홈페이지 가면 1g을 캐스팅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릴 튜닝도 필요 없다, 이 얘기죠. 그냥 순정을 사다가 그냥 라인만 감아서 1g을 던져도 캐스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커져가지고
1g대 캐스팅이 가능한 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베이트 피네스를 바다에서 해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빔즈 인테에 이 로드를 결국에는 이제 같이 사면서 이 낚시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입문 장벽에 이게 베이트 피네스가 이게 좀 입문 장벽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 초짜가 낚시 입문을 하면서 이걸로 입문을 하기엔 사실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 베이트 릴로 낚시를 시작을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캐스팅 연습만 하다가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캐스팅이라는 거를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베이트 릴도 캐스팅을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스피닝을 갖다가 제가 사실 뭐 레갈리스 이런 거를 막 세팅을 해서, 레갈리스야 뭐 그거보다 더 아래였던 것 같은데 그냥 가장 싼 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그런 릴 1500번 1000번대 릴 사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몰락을 하는데, 사실 이 장르가 너무 좋아서 이 장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사실 스텔라 같은 거 봐도 이걸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기능적으로 뭐 부품이 더 견고해지고 했는데 알겠어. 근데 지금도 충분한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뭐가 향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는 무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무게 때문에 내가 돈 50만 원, 60만 원을 지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딱 마침 여기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얘네들은 확실히 옛날에 내가 봤을 때랑은 전혀 다른 세상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물론 스피닝에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지만 제가 그 변화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장비를 다 써본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내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나한테 대서 사고 싶은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니까 이걸 샀을 때 생기는 불편함, 뭐 비용, 기회비용, 안 좋은 99가지 이유를 이 사고 싶다는 한 가지 이유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서 진행을 했는데, 그냥 완전히 저랑 완전 시작하는 초보자 기준으로 그냥 똑같이 그 수준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 이런저런 추천과 이제 물음을 받는데, 제가 이제 장비를 두 가지를 샀어요, 작년에. 근데 이 시작을 할 때 여기에는 일단은 릴은 좋은 걸 써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알리에서 론즈 계열로 해가지고 피네스 릴이 나온 게 있대요. 근데 저는 그 릴을 써보질 않아가지고 사실, 그리고 알리 제품에 대한 불신도 좀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후기가 충분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에 장만할 땐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후기가 많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때는 후기가 없어서 그냥 믿을 만한 게 이게 일지니까 시마노 거에서 샀단 말이에요. 이게 22 알데바란 BFS, 이게 130g대,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얘는 이제 캘커타 콘퀘스트 BFS. 자, 저는 이 장구통 릴에 대한 이 환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광따 할 때 옆에서 금콩 막 2개씩 꽂아놓고 쓰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뭐 살 수는 있지만 낚시 장비에 그렇게 돈을 써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때, 뭐 거의 입문자 단계일 때니까 뭐 낚시를 뭐 몇 년간 했어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초보자였죠. 그래서 장비보다는 출조 일수가 더 많은 게 더 중요했고, 아무튼 뭐 그러던 시절이어서 사실 금콩에 대한 환상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 캘커타 콘퀘스트를 정말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이 피시맨 노드에서 딱 이 릴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또 저걸로 1g 캐스팅을 한다고 하고 좀 또 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믿음 바로 샀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그래서 얘를 사놓고
로드는 바로 얘를 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캐스팅으로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판왕을 사서 로드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 막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릴은 좀 좋은 걸 사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알리 론즈 같은 건 뭐 살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시작한다면 뭐 그런 릴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알데바란 괜찮으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로드는 이거는 이제 알리 제가 국산 거도 사고 이제 일제도 쓰고 그랬는데 이 알리 거만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알리에서 이제 엘프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이제 아징 때인데 아지 그 752UL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7피트 때 울트라라이트 베이트릴 배피용 로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선 시장 규모가 작았으니까 작년에는 그랬어요. 뭐 살려면 진짜 이거 알리에서 사거나 아니면 이제 일제 직수해서 사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입문자가 이 베이트 피네스 입문자가 처음에 그 비싼 거 40만 원, 50만 원짜리 로드 선뜻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알리 걸로 시작을 했어요. 긴 거 이거랑 짧은 것도 몇 개 샀어요. 뭐 일단 뭐 소치 팝 같은 것도 좀 사고 캐스팅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L 때도 사고 이제 뭐 UL 때 좀 찾아보다가 이제 여기 XUL 때까지 이런 거 3, 4만 원인가? 정말 싸거든요. 이런 거까지 사가지고 그냥 릴 2개로 그냥 막 바꿔가면서 다 쓰면서 캐스팅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캐스팅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정산을 해봤더니 일단은 조가는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제가 역대급으로 볼락을 많이 잡았어요. 작년에. 일단은 운용이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바람 부는 데서 이 배피로 운영을 했을 때 주는 안정감이 조가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캐스팅 백리시에 대한 걱정이 되게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연습으로 해결이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합사 같은 경우는 백리시가 나더라도 그냥 막 처음부터 후려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하게 연습 단계에서 백리시가 나는 것들은 사실 금방 풀 수 있어요. 합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 자, 그 장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포다. 이게 제가 일단 캐스팅에 관련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스피닝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할 때 이제 뭐 버트 캐스팅을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루어를 뒤로 보냈다가 후려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스피닝이거든요. 근데 베이트릴은 일단 배피는 일단은 캐스팅을 할 때 이 후려치는 게 아니라 로드의 탄성을 이용을 하는 낚시예요. 그래서 얘를 베이트 피네스를 같은 방법으로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후려치면은 그냥 탄도가 이제 한 번 실수하면은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항상 베일을 놓으면은 쭉 이렇게 날아가서 잘 되겠지만 아주 가끔 어쩌다 한 번 실수를 조금만 잘못해 탄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팡 쳐봐가지고 백리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캐스팅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베이트 종류가 이게 캐스팅이 정말 편한 게 이렇게 후려치는 방식으로 캐스팅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거리를 자꾸 상승을 하고 싶은 욕심에 좀 더 멀리 던지고 싶은 욕심에 낚시를 하다가 점점 후려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확 쳐박아서 라인 다 풀려가지고 그냥 집에 오게 되는데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뒤로 후리는 낚시예요. 뒤로 후리는 낚시예요. 이게 뒤로 딱 후렸다가 이게 베이트릴의 캐스팅이거든요.
세게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뒤로 밀면은 여기 있는 이 로드 자체 자기 무게도 있고 이제 뭐 봉돌 이제 뭐 지그헤드 무게는 뒤로 이렇게 밀렸다가 지가 혼자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앞으로 살짝 밀어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뒤로 당겼다가 로드 탄성으로만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팔목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는 건데 이제 로드가 이제 내가 로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로드 무게로 살짝 이렇게 눕혀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걸로만 캐스팅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 정도 힘으로만. 그냥 이 정도 힘으로만. 그러니까 1000번을 캐스팅을 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로드를 쓰는 만큼 로드에 대한 뽕이 엄청 많이 와요. 베이트 피네스가. 그래서 이제 빔스인텔을 제가 이거를 한번 알리 거로 이제 연습을 하고 이거를 제주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잡아서 캐스팅을 했는데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툭 했는데 얘보다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낚시가 뭐 하나도 안 힘들고 비거리도 잘 나오지 바람이 불어도 뭐 다 탄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얘는 사이드 캐스팅이 되잖아요. 사이드 캐스팅 하면은 또 바람 불어도 다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얘는 이제 로드가 또 길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로드웍으로 이용을 해서 앞에서 이제 최대한 발밑에 운용을 하기에 최적화 시켜가지고 로드웍도 이용하고 이제 뭐 베일 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조가가 좋아졌어요. 일단은 조가가 좋아진 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캐스팅이 어렵다는 거는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이 사실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 이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는 거를 입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뭐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캐스팅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캐스팅하는 방향 모습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캐스팅을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로드 탄성을 이용을 하는데 그냥 이 각도를 오버헤드를 안 하고 뭐 사이드 뭐 이렇게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막 별로 다 하는데 뭐 결론은 로드 탄성을 이용한다. 그거는 다 똑같아요. 후려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면은 비거리가 이제 1g대 잘 캐스팅 되게끔 나와 있는 릴들이 있기 때문에 비거리 이런 거 스피닝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네. 힘 이렇게 후려치지 않아도 스피닝보다 더 멀리 날아가요. 진짜 더 멀리 날아가요. 제가 1g대로 같은 자리에서 이제 스피닝 채비로 낚시를 많이 했었으니까 사실 조금만 더 멀리 던지고 싶다라고 막 이게 저그램으로 조금만 더 멀리 날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긴 로드 나왔으니까 이걸로 던지니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 이 릴들이 정말 자꾸 세분화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베이트 피네스 1g 캐스팅이 되게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베이트 피네스를 입문하는 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합사 같은 경우 합사도 지금 이게 바리바스 이제 라이트 게임 이건데 035 사는 건데 작년에 처음에 샀을 때 쓴 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베이트 피네스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스풀에 합사 어차피 내가 캐스팅해서 다 방출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한 40바퀴 50바퀴 정도만 감아놔요. 합사를. 그리고 쇼크리더를 좀 길게 쓰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저의 롤 모델이 되었던 이 이제 필드 스텝이 했던 얘기는 그 사람은 이제 쇼크리더를 되게 길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써봤는데 돼요. 그냥 캐스팅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쇼크리더 뭐 10m, 15m 써도 돼요. 그러니까 밑걸림이 생기더라도 비싼 원줄 합사 쓰고 앞에서 여에 처박든 뭘 하든 결국 쇼크리더 잘라내면서 결국 낚시를 하다 보니까 원줄 손상 거의 없죠. 그러니까 원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쇼크리더만 쓰는데 쇼크리더는 되게 싸잖아요. 지금 오늘 가가지고 이거 이제 거의 8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이제 솔트워터 피네스 바리바스 거 제일 비싼 거 요걸 샀는데 이게 진짜 머리카락보다 얇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게 150m가 나오는 거였어. 이거 50m씩 감아 쓰면은 3번은 써요. 3년은 쓴다는 얘기예요. 저의 기준으로는.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뭐 제가 이제 주로 낚시하는 필드가 이제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이제 겨울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다들 뭐 너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렇다고 뭐 출조일수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산 뒤로 가면 다 낚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고맙게도 제주도에 볼락이 스타트가 되면은 제주 섬을 동그랗게 봤을 때 볼락이 안 나오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구역에서 볼락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등바람 지는 자리를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분명히 뒷바람 친다고 해서 여기는 지도상에는 바람이 안 분다고 나와 있지만 바람이 정말 센 날에는 바람이 돌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뒷바람인데 맞은편으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옆바람이 불기도 해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이제 낚시를 못해서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바람을 우리가 이겨내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볼락이 그게 가능한 게 볼락을 멀리 던져가지고도 잡는 게 재밌긴 하지만 사실 포인트를 따지면은 발밑에 볼락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올린 거 다 발밑에 잡았는데 그냥 발밑에 뭐 5m? 7, 8m만 캐스팅을 한다고 치면은 사실 뭐 낚시 못할 거 전혀 없어요. 바람이 좀 옆에서 분다 치더라도 막 남해 쪽에서는 아마 낚시 절대 그 날씨에 낚시를 절대 안 나가실 거지만 저는 나갑니다. 제주도는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그헤드가 이제 지그헤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다 만들어 쓰는데 맨날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많이 녹슬었네요. 근데 가장 주려고 쓰는 게 2g이에요. 2g 지그헤드를 가장 많이 쓰는데 2g 다 2g 2g의 바늘도 좀 큰 걸로 좀 쓰거든요. 이게 바람이 불었을 때 이제 저그람 낚시를 하면은 지그헤드가 밑에 못 가라앉아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라인을 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차라리 뭐 바람 부는 방향으로 지그를 조금씩 밀려 보낸다 하더라도 2g은 돼야 되더라고요. 1g짜리 같은 경우는 완전 표층에만 붙고 그리고 이제 뭐 운영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 텐션 유지가 안 되면은 저희 볼락이 탁 먹는 입질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2g을 참 많이 만들어 썼는데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조과가 되게 좋았어요. 평상시에도 이제 바람이 좀 안 불더라도 좀 2g을 먼저 더 꺼내 쓰면은 장점이 그거예요. 이제 2g짜리를 써서 슬로우 리트리브를 하면 밑걸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주도도 이제 어초도 되게 많고 발밑에 돌도 많고 앞에 트트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볼락 이 포인트를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찾았어요. 많이 찾은 이유가 뭐냐면 2g짜리를 운용을 해서 밑걸림이 생기니까 빨리 감잖아요. 빨리 감으니까 포인트 함정이 되게 많아졌어요. 빨라지고. 결국에는 이 빨리 감는 그 속도에도 볼락이 다 먹어요. 제주도는 먹어요. 그리고 볼락이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폴링하는 그 리트리브를 못 먹는 볼락들이 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낚시를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해봐야 요만한 애들이에요. 요만한 애들. 못 먹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2g짜리로 뭐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g 캐스팅할 때 그 느끼는 부담감도 확실히 적고 2g이면 뭐 되게 정말 캐스팅이 수월하잖아요. 베이트 피네스로 로드웍으로 최대한 이용해서 발 밑에서 이렇게 구멍치기도 해도 되고 그냥 뭐 그냥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닝을 이용할 때 그 느끼는 범용성보다는 확실하게 베이트릴을 사용할 때 그 폭은 좁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최적화를 항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릴로 던질 수 있는 최소 무게는 어쨌든 정해져 있어요. 그냥 얘는 이제 뭐 피네스니까 상관이 없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로님한테 물어봤더니 피네스 릴 하나만 추천해 주셨는데 바로 이걸 도요 라이거 30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이제 박 프로님이 추천해 주시는데 이제 피네스라고 하니까 이제 베스 하시는 분들한테 머릿속에 있는 피네스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1g이 주력이지만 이분들한테는 1g이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서 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1g짜리 볼락용인데 캐스팅이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베어링 튜닝하고 스풀 튜닝 해가지고 어떻게든 1g짜리가 던져지게끔 세팅을 하셨던 건데 이게 베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피네스예요. 그래서 이게 저그램을 못 던지지만 스피닝은 예를 들어서 2000번, 2500번, 3000번 그걸로 볼락할 수 있어요. 스피닝은 범용성이 엄청 커요. 거기는 라인만 얇게 쓰면 되거든요. 뭐 로드, 에깅대로 스피닝 세팅해가지고 에깅대로 볼락 할 수 있어요. 저 했어요. 1g짜리로. 비거리는 진짜 안 나오죠. 근데 어차피 멀리 던질 거 아니니까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라이트나 울트라 라이트대로 하면 확실하게 비거리가 보장이 되니까 튕겨낼 수 있는 그게 되니까 확실히 좋긴 한데 베이트 피네스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아예 방출이 안 되고 아니면 백리시가 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혼자만 스푼만 돌아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 딱 좋은 게 이 허용 스펙 로드 허용 스펙이 딱 적혀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 베이트 피네스는 이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로드의 허용 무게가 예를 들어 0.6에서 7g 사이에요. 이게 아지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7g짜리를 던졌을 때 비거리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사실 한 10g 정도를 던지면 비거리가 말도 못하게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L파워 로드로 이제 한 14g짜리 14g까지 돼 있는 2에서 막 14g 정도 스펙의 로드로 캐스팅 볼을 한 15g, 16g, 뭐 15g 던져도 돼요. 12g 던져도 돼요. 비거리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냥 50m 넘게 날릴 수 있어요. 스피닝으로 장타를 치면은 이 베이트 피네스에 이제 숙달이 되면은 스피닝으로 던지는 것만큼 던질 수 있어요. 그냥 뭐 정말 뱃서 이거 막 프로님들은 정말 7피트대로도 100m 던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베이트 세트가 스피닝보다 비거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게 나한테는 적용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대신 그 먼 거리를 뽑아낼 때 스피닝 엄청 세게 후려치지 않아도 적당히 로드 탄성만 주고 후려쳐도 이 최대 힘 줬을 때 던지는 것만큼은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낚시의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장타가 메리트가 아니라 최대 거리가 한 70% 정도 거리를 내가 던질 때 힘이 이 장비 최적화를 하면 힘이 거의 들지 않아요. 로드 탄성만 이렇게 주면 던져지기 때문에 그게 베이트릴의 매력이에요. 이게 후려치는 게 좋다고 하시면 사실 스피닝을 써야 돼요. 베이트릴은 후려치는 낚시가 아니에요. 그냥 살짝 로드만 튕겨주는 그런 낚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낚시가 되게
회수와 캐스팅이 되게 자유롭죠. 바람에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죠. 옆바람이 불어도 다 캐스팅이 다 돼요. 앞바람, 맞바람도 캐스팅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 손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스피닝 하면서도 라인 손실 되게 많았거든요. 한꺼번에 훅 풀려 나가는 것도 있었고, 바람 너무 불어서 옆바람 부니까 라인 이렇게 꺾어져서 어디 갯바위에 쓸려가지고 라인 손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뭐 진짜 스피닝에 할 때 이제 손가락 살짝 대가지고 라인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쪽에서 제가 스킬이 부족했던 건 뭐 팩트긴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했을 때 1년 딱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스피닝 낚시 하라고 하면은 사실 답답해서 못합니다. 그냥 뭐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뭐 최적화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튜닝까지도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라인만 잘 사고 로드 잘 고르고, 일단은 처음에 스타트는 이제 알리제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냥 뭐 좋은 거 저처럼 사실 여기까지는 못 오더라도 그냥 월라민 정도는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드 월라민 그냥 베스대로 그냥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멀리 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베스나 내수면에서 쓰는 5피트짜리 짧은 대로도 그냥 이걸 낚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7피트, 8피트 때 나온 거는 7피트 때 나온 거 써보면은 확실하게 낚시가 정말 편합니다. 뭐 1g 대로 20m, 25m 던질 수가 있거든요. 로드로서 로드 이제 최적화가 돼 있으면. 근데 내가 뭐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뭐 그냥 던졌을 때 1g으로 18m, 20m 그 정도 던지면 사실 낚시 못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원무게 좀 늘리고 뭐 지그도 어차피 좀 더 무겁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1g짜리를 뭐 3, 40m 만약에 날린다 쳐도 그러면 그때 생기는 어신이, 이게 텐션이 잡히질 않으면 어신이 나한테 어차피 전달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피네스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없어지는 거고, 이 개념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은 딱 적당히 항상 텐션이 잡힐 수 있는 그 거리까지는 던져서 그 감을 때 생기는 그 장력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게 이 낚시의 핵심입니다. 그냥 볼락이 텁 먹으면은 텁 먹는 느낌이 그냥 다 전달이 돼요. 되게 낚시가 재밌습니다. 가이드도 되게 촘촘한데 촘촘하게 나오죠. 가이드가 되게 촘촘하게 나왔는데도 뭐 비거리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베이트 피네스를 계속 하고 있고, 저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 빔즈 인테 98. 제가 이제 점점 L대를 지금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L파워, 저도 어차피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서 처음에는 이제 캐스팅볼 때문에 이제 L파워를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확장을 해서 이제 이런 메탈이나 하드베이트, 이제 플러깅도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볼락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그 잡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잡어들이 너무 좀 고마운 애들이 많이 나와요. 농어, 작년에 농어를 제가 제주도에서 농캐를 다니면서 잡은 농어보다 작년에 볼락 치면서 잡은 농어가 더 많았어요. 농캐만 다닌 해가 있는데 맨날 꽝 쳐가지고 그냥 뭐 맨날 바늘 털리고 뭐 이랬는데, 이거 볼락 하면은 그냥 삼켜버리니까 그냥 바늘이 부러져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 잡히더라고요. 로드가 이제 이 피시맨 로드가 이게 캐스팅과 제압에 좀 중점을 둔 로드예요. 그래서 경량화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로드가 좀 무겁거든요. 이 로드를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는 농어나 참돔 같은 것들이 많이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압할 때 내가 좀 로드가 부러질 것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대형 어종들이 물었을 때
정말 이 경량 릴로도 드랙력이 충분히 나와줘가지고 좀 물론 뭐 강제 집행은 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힘겨루기를 하면서 결국엔 제 앞에 내려면은 이 릴에 대한 내구도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베이트 릴은 내구도가 확실하게 스피닝보다 구조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감으면 이제 양축으로 그냥 바로 스풀이 돌아버리니까. 근데 스피닝은 베일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좀 받는 힘이 사실 스피닝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감는 게. 그래서 감는 것도 되게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트를 이것도 8점대로 해가지고 써도 그렇게 저항감이나 힘들다고 느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꾸 말이 딴 데로 새는데 죄송합니다. 이 L파워로 이제 또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로 이제 뭐 비거리 장타를 치면은 그저께 제가 6g짜리 L대로 장타 치니까 45m 정도까지 날아가더라고요. 네, 캐스팅 볼. 아마 이거로 아마 같은 상황에서 치면은 조금 더 나가겠죠. 얼마큼 나갈지는 결국에는 이제 릴의 성능에 따라서 달린 건데, 근데 그것도 제가 최적화 세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최저가 작업을 하면 비거리는 되게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멀리 던지려고 어차피 산 거라서 관련돼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그 세팅이 돼서 그럼 그 릴 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갑오징어 워킹, 쭈꾸미 워킹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장타 쳐서 잡을 수 있는 구역에서는 이걸 들고 와 재미를 볼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멀리 던지지 않아야 된다 싶으면은 이제 어차피 L파워 제가 로드가 이제 뭐 소치팝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내만해서 좀 놀면 되고, 일단은 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그냥 나가서 휘두르는 것만 해도 재밌어요. 이렇게 뭐 많이 힘들게 휘두르지 않고. 그리고 제가 갑오징어 워킹을 좀 계속 해봐야지 하는데 정말 지루해서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볼락처럼 던지면 바로바로 반응해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캐스팅을 좀 많이 하고 재밌게 하려면 결국 농어 같은 거를 좀 노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감섬돔이나 참돔 워킹 같은 걸 노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농어 노린다고 꼭 220g대 무거운 거를 갖다 캐스팅을 하면 그 갯바위나 이런데 파도 치는 자리에서는 되게 잘 맞지만 내수면 또 기수역, 사실 우리나라 기수역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주도에 있으면은 내항에 농어들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내항에 있는 농어들은 사실 요만한 전갱이 잡아먹으러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루어에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잡으려면 결국 바이브레이션이나 뭐 되게 작은 민어 같은 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엔 내수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면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농어 시야에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던져서 캐스팅을 하면은 좀 조가가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왜냐면 제주도는 낚시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농어들이 이 내수면에 들어오면은 잘 입질을 안 해요. 사람 던지는 루어에 반응을 안 해요. 예전에 농어 하시는 분이 농어는 사람의 담뱃불도 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내수면에 들어온 농어들의 엄청 그냥 루어를 잘 안 먹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 보면 이제 생미끼 라이브 베이트로 농어를 잡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지금 이 로드와 이 베이트를 들고 다니면서 좀 올 겨울에는 좀 농어도 좀 노려보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트 피네스로 이용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점점 늘려나가다가 지금은 M대까지도 제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근데 이 라이트 게임 매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른 낚시는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에서 이제 광어도 잡고 막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만 해놓고 그분이 맨날 볼락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트 피네스에 관련돼서 제가 앞으로 놀러 다니면서 영상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그 외 소품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하던 거 다 그대로 다 하면 돼요. 그냥 릴하고 낚싯대만 바뀌는 거고, 캐스팅 폼 후려치는 거에서 약간 뒤로 살짝 당겼다가 밀어주고, 살짝 당겼다 밀어주고, 살짝 당겼다 밀어주고, 살짝 당겼다 밀어주고, 살짝 당겼다 밀어주고,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냥 이거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만 바뀌면 서밍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착수 서밍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 잘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후려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건 나중에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 베이트 피네스 그냥 이거 보시는 분 수준이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저도 1년차 되게 허접이에요. 근데 저 같은 허접도 이거 매력에 빠져들어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이트 피네스 나는 별로예요. 난 그거 안 좋은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 한두 번 던져서 바닥에 처박아 본 사람들일 거예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낚시를 좀 자주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연습해서 저걸 극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오기가, 그 동기부여가 저한테는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지금 주변을 봐도 점점 유저가 많아집니다. 자, 고인물이시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죠. 고맙습니다.